동중국해 상공에서 중국군이 운용하는 무인항공기 TB001이 처음으로 확인되면서 일본은 중국 UAV가 몰고 올 위협을 받게 됐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무인 침공기가 동중국에 출현했지만 위쪽으로 조금만 올라오면 한국의 상공이라 우리나라로서도 주목해야 할 뉴스로 보입니다. 일본의 통합망료간부는 동중국해 상공에서 중국군이 운용하는 BZK-005 무인항공기를 확인했다고 지난 25일에 밝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6일에는 같은 동중국해 상공에서 중국군이 운용하는 무인항공기 TB001을 처음으로 확인했다고 밝혀 주목되고 있습니다. 25일에 확인된 BZK-005는 중국인민해방군 공군이 84기, 해군이 21기를 사용하고 있는 무인항공기이며 최대 이륙 중량은 1240kg이고 150kg 정도의 무기 적재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BZK-005는 정찰 및 감시형과 무장형의 두 종류가 존재하며 최대 운용고도 8000m에 채공시간은 약 40시간으로 미국의 MQ-1에 해당하는 기체라 할 수 있는데 이 기체는 2013년과 2018년에 동중국해 상공을 비행한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발견된 무인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26일에 확인된 대형 무인항공기인 TB001은 처음 발견된 중국 무인항공기라고 일본 정부는 밝혔습니다. TB001은 2016년에 설립된 탱고엔 테크놀로지라는 중국 기업에 의해 개발된 비교적 새로운 쌍동기 타입의 무인 항공기로 최대 비행거리는 6000km이며 채공시간 35시간, 그리고 정밀 유도 무기와 공대공 미사일 그리고 소형 폭탄 등을 8발에서 24발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제 막 양산 및 공급이 된 기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무기 탑재량도 적고 실용성을 강조한 BZK-005뿐만 아니라 많은 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TB0010 동중국해 상공을 날아다니기 때문에 이것은 중국군의 정찰 감시 및 전자정보 수집 등 전장인식 능력의 확장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BZK-005의 무기 탑재량을 적다고 표현했는데 그래도 터키의 바이렉탈 TB2에 비해 약 2배의 무기 탑재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처음 보도된 중국의 새로운 대형 무인항공기인 TB001은 해외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점점 더 많은 정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인 더 드라이브지는 지난 8월 26일자 기사에서 3일 연속으로 무인항공기를 일본의 미야코 해협에 보낸 것은 중국군에게 이 해협이 동중국 해와 필리핀해 그리고 태평양상을 연결하는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중국은 무인항공기의 기술 개발 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특히 중국군이 사용한 무인항공기의 능력에 주목했습니다. 더 드라이브지의 분석에 따르면 8월 25일에 확인된 무인항공기 BZK-005는 일본의 자위대가 발표한 정찰 및 감시형 무인기가 아니라 2020년에 사진이 처음 공개된 레이더 탑재형인 BZK-005이로 이 무인기는 정보 수집 능력이 향상된 유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ZK-005는 기체 하부에 레이더 동을 설치했기 때문에 EOIR 센서도 기체 하부 중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8월 24일에서 26일 사이에 확인된 무인항공기 TB001은 BZK-005보다 대형으로 동체 하부 주위하에 4곳의 하드포인트를 갖추고 있으며 통합망료간부가 공개한 사진에 나오는 TB001의 동체 하부에는 전자정보 수집팟으로 추정되는 추가 센서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으며 기체 곳곳에 분산 설치된 센서 안테나도 비치되어 있어 BZK-005보다 더 고도의 정보 수집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이며 미야코 해협 주변 지형에 관한 상세한 레이더 지도 작성이나 해협 상공을 감시하는 일본 방공 시스템의 전자적 특성을 조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더 드라이브는 중국군에는 이번에 사용된 무인항공기보다 고성능 전익기 스타일의 스텔스 무인항공기 아마 GJ-11일 것을 갖고 있지만 이런 종류의 비전투 임무에는 BZK-005나 TB001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고 스크램블 비상출격을 걸어오는 항공자위대의 전투기에도 부하를 걸 수 있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기 동중국 해에 중국의 무인항공기가 나타나자 일본의 F-15J 전투기들이 비상출격했다라고 일본의 언론들도 보도하고 있어 이런 방식으로 중국군이 유인기보다 운용비가 저렴한 무인항공기의 비행 횟수를 늘리게 된다면 유인기로 대응하는 일본 자위대의 운용 부담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중국군의 무인 항공기에 대한 스크램블 비상 출격 부담을 덜어줄 구체적인 방안은 일본에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은 2035년경에 무인 전투기의 실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 그때쯤에 가서야 무인기로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기간까지 중국군이 도입한 정보 수집 및 감시 정찰 용도의 저비용 무인 항공기에 대한 대응은 값비싼 F-15J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일본 항공자위대의 피로도가 높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F-15J의 운용 비용도 만만치 않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본의 상황은 우리나라의 상황이 될 수도 있어 옆 나라의 이야기로만 치부할 수도 없습니다. 중국의 무인 항공기가 우리나라의 서해 상공에 출현한다면 전투기로 대응하는 것 외에는 료족한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이나 영국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요? 지난 7월 15일에 영국의 언론들은 영국의 마이크 위그스톤 장군의 인터뷰를 실으며 독자적으로 개발해온 전투용 클라우드 넥서스의 운용이 정식으로 도입 단계에 와 있다라고 밝히고 드론이 때를 지어 목표물을 파괴하는 수험 드론 기술도 실용화 단계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습니다. 영국 공군은 분산형 전장통신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바벨 PC-7, 베벨 PC-7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가상통신 노드 시스템인 레이븐과 전투용 클라우드 넥서스 결합하여 유연하게 이동할 수 있는 지휘통제 시스템을 구현하고자 개발 중이며 간단하게 말하자면 강력한 위성통신 기능을 갖춘 공중급유기 A330M RTT가 전장 주변 공역에서 공중급유와 전술통신 중계를 담당할 수 있게 되므로 전투기와 전투용 클라우드 넥서스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즉, 전투용 클라우드 넥서스에 접속되어 있으면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도 전장 상황을 공유할 수 있고 전장 인식력 확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인데 실제로는 A330 MRTT와 통신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든 전력에서 수집한 정보가 넥서스에 통합되기 때문에 전장 인식력의 확장 범위가 더욱 넓어집니다. 또한 통신 중계 범위는 유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인기 등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통신으로 연결되는 범위는 필요한 만큼 확장할 수 있고 미 공군은 공중급 유기뿐만 아니라 고고도 정찰기인 유이와 RQ-4도 위성통신의 기점으로 활용하는 분산형 전장통신 환경의 개발 및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데 영국 공군은 이 통신 환경이 정식 도입 단계에 도달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위그스턴 대장은 넥서스의 도입이 진행되면 모든 차원에서 전장 인식력이 확장되어 적보다 나은 판단을 빠르게 내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 애니메이션과 SF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전장 인식력이 현실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넥서스의 정식 도입이 시작되더라도 레이븐의 보급과 통신 중계 기능을 탑재한 무인기나 테라바이트급의 통신이 가능한 군사위성의 정비 등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으므로 압도적인 전장 인식력을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은 한참 후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영국의 위그스톤 대장이 수염 드론 알비노에 대해서도 언급한 점입니다. 위그스턴 대장은 과거에 오늘날의 전술 유닛 단위인 타이푼 8대에 해당하는 전력은 장차 타이푼 전투기 2대와 AI 무인 전투기 10대 그리고 군이 제어하는 소형 드론 100대로 대체할 수 있으며 발전된 무인화 기술 덕분에 공군은 전력의 양과 질이 동시 추구가 가능해졌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알비노는 현재 극비리에 테스트가 진행 중인 것으로 밖에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위그스턴 대장은 곧 정식 운용을 선언할 수 있을 때까지 프로그램은 진행됐고 그동안 적이 방공망을 혼란시키는데 치중해왔으나 현재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을 검토 중이며 파괴적인 미션이 될 것이라고 말해 수염 드론 전술의 실전 투입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아마 알비노 프로그램이란 고유의 UAV나 드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수염 제어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 자체를 가리킨다고 생각되므로 미래의 전술 유닛에 편입될 소형 드론이 완성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수염 제어 프로그램이 완성된다면 UAV나 드론의 기종을 막론하고 수염 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알비노 프로그램이 정식으로 운용된다면 영국군은 수험 전술을 구사해 싸움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어서 다소 무서운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덧붙여서 영국의 이러한 노력은 최근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2010년대에 투자하기 시작한 것으로 오랜 선행 투자가 드디어 결실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영국의 기술을 한국이 가지고 있다고 치면 중국의 첨단 무인 항공기가 서해상에 나타났을 때 전투기가 아닌 무인 항공기를 띄워 중국의 무인 항공기를 감시하고 긴급 상황이 발생한다면 수십 대의 스엄 드론을 띄워 중국의 무인 항공기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무인 항공기 공격에 대비한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언론에서 나오고 있지만 언론에